알아보겠습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토지 보상이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공항 짓거나, 네, 아파트 짓거나 도로 확장하거나 이럴 때 내가 가진 땅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보상을 받는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3기 신도시처럼 아파트를 지어서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항을 만들거나 아니면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에 있던 도로를 더 확장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려면 땅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사업에 내 토지가 들어간다 그러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좋겠네요. 네, 근데 이런 사업 시행으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들이 입게 될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거 어떤 절차로 보상이 진행되는 거예요? 먼저 수용 대상 토지나 건물이나 수목 기타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누구누구 소유의 어떤 토지가 어떻게 보상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보상 계획 열람 공고라는 것을 먼저 하고요. 이후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적게는 한 번에서 토지주의가 어떻게 이의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3번까지도 많게는 진행이 됩니다. 네, 이런 보상 절차를 이제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그리고 행정소송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어렵지만 어쨌든 좀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네, 드는 거네요. 그 토지보상금 네. 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막 제가 많이 뉴스에서 들었던 단어들은 이런 거예요. 막 헐값 보상. 너무 많죠. 그런 그래요? 뉴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이 헐값 보상 논란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요. 어떤 지역에 공항이 생긴다, 우리 집 앞에 지하철역이 생긴다, 내 상가 앞에 도로가 뚫린다. 일단 집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네. 내 그 토지의 값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 전반적으로 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발 호재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죠. 문제는 이 보상법에서는 개발 이익을 다 배제를 하고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내 토지가 개발 사업에 이 호재를 받아서 어떤 반사 이익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호재를 받는 입장이다 이러면은 참 좋을 텐데 직접 그 사업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주변에 지하철역이 생긴다 그래서 원래는 동네 집값이 100원이었는데 지하철 생긴다고 하니까 130원으로 쫙 올랐어요. 근데 나는 막상 보상을 받으니까 원래 시세였던 100원으로 보상을 받게 되고 그럼 나는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 동네에서 다시 비싼 집을 구해서 살고 싶어 하면은 100원 보상 받아서 이미 올라버린 130원에 이제 그러니까요. 집을 사야 되니까 내 돈 30원을 보태야 할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와중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헐값 보상 논란이 항상 발생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왜 그러니까 이렇게 산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정부의 근거랄까요? 그거는 뭘까요? 이 이제 관련 법에서 개발 당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개발 이익은 배제하고 보상을 하라는 원칙이 그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냥 원칙이라 그런 거예요? 네. 법률의 규정이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러네요. 그렇구나. 그 보상금 문제 때문에 사업이 제동이 걸리거나 아예 무산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매우 중대하고 명백한 어떤 오류가 있었다. 그럼 그 금액으로 수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럴 때는 보상금을 다시 재산정해서 이 원점으로 재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간혹 가다가는 책정된 보상금이 그 사업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 전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간혹 무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진행될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들은 어떻게든 가격을 올리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약간 얘기 들어보면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제도적으로 토지주들한테 좀 좋은 제도가 법률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보상 절차의 제 1단계인데요. 협의 보상 단계에서 이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 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 토지 소유자 추천 제도를 활용하면 보다 토지주들의 입장이 반영된 이 평가가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사업 시행자가 감정 수수료를 지불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토지주들에게 굉장히 좋은 제도이죠. 이렇게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보상 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그리고 보상 대상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이 요건을 갖추어서 추천을 하시는 것을. 그렇군요. 네. 근데 감정평가사들마다 평가액이 다를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에 차이가 커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감정평가사들마다도 서로 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자기의 각자 뭐 이런 식견이나 경험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법은 우리가 다 똑같지만 네. 판사들마다 판결이 조금씩 그렇죠. 다를 수 있고 네. 환자는 나 하나인데 의사들마다 또 진단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평가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그럼 그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 자연스럽다. 근데 차이가 엄청나게 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상법에서는 최저 감정평가액과 감정평가사들의 사이에 박효정 평가사가 100원으로 평가했는데 우리 오 네. 아나운서 네, 평가사님께서는 네. 120원에 평가를 했다. 네. 그렇게 10% 이상 차이가 나면 그 평가는 아예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돼요? 네. 그래서 그 10% 범위 안에서 이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금액이 인정이 되고 그렇게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다른 2인의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쪽에 모두 손해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원천적으로 이제 그런 10%의 룰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평가사들마다 네. 누구는 진짜 나는 100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한 130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무효가 된다면 이제 감정인들도 좀 손해가 나게 되고 시간도 이제 그렇고. 그렇죠. 사업도 예. 지연되고 그래서 약간 그 룰을 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네. 근데 만약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그 한 사람만 합의를 해버렸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그 공유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유자들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각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지분에 대해서만. 네. 공유자들이라 그래도 뭐 항상 그 한 배를 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누구는 해외에 사실 수도 있고 누구는 나는 보상금 계속 이의 신청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나는 좀 지금 현금이 빨리 필요하다. 그냥 협의를 하겠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 지분의 공유자 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네. 네. 그 책정된 보상금이 사실 너무 낮을 때 이의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혹시 이의 신청이 다 끝날 때까지 그러면 보상금을 아예 못 찾는 건가요? 이 보상금을 계속 받고도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겠냐 이런 건데 이런 문의를 진짜 실제로 많이 받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 보상금 나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를 받으면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찝찝하다 네. 이건데요. 두 가지 주의하시면 됩니다. 협의 보상 단계에서는 보상금을 수령하면 이 돈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겠어라고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 단계에선 수령하면 이의 신청 더 이상 못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하면은 이의 신청 못하고. 그러나 네. 수용 재결 단계에서는 대금을 받고 계속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다면 이의 유보라는 절차를 거쳐야 유보. 되는데요. 네. 쉽습니다. 이 공탁금을 출급할 때 그 이의 유보라는 그 칸이 있어요. 거기에다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이의 유보에 체크를 한다면 계속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수용 재결 단계에서 보상금을 수령할 때 이의 유보를 하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이걸 못해서 이제 이의 신청이 그냥 종결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예. 허무하네요. 예. 혹시 논을 가로질러서 도로가 나서 농사지을 수 없는 땅이 된다든지 남는다? 또 주택 건물의 대부분이 또 도로가 되면서 남은 땅이 쓸모가 없어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럴 때 도로 사업과 직접적으로는 무관하더라도 남은 땅을 전체 다 수용하라고 할 수 있나요? 예. 이런 경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많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사업에 직접 편입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땅을 그러니까요. 잔여한 땅이라 그래서 잔여지라고 부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잔여지가 너무 형편없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도로가 네. 중간을 이렇게 치고 지나가면 저 실제로 본 게 대각선으로 지나가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잘린 경우도 봤어요. 그러면 이 남은 땅들이 뭐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네.
매수를 해가라든지 뭐 수용을 해가라든지 하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요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서는 잔여지를 종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애매한 거 아닙니까? 애매하죠. 네. 네, 좀 디테일한 세부 규정들이 있기는 한데 네. 예를 들어 주택으로 쓰던 토지가 이렇게 절반 쫙 잘려 나감으로 예. 인해서 나는 더 이상 주택으로 이 땅을 못 쓴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가져가라고 할 수 있는 좀 케이스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잔여지 전체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라도 네. 땅의 모양이 모양이 중요하죠. 예,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좋아졌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좀 따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나요? 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잔여지가 예. 내 토지가 네모 반듯한 예쁜 토지였는데 말씀하신 예. 것처럼 대각선으로 예. 치고 가면 세모 모양으로 그쵸. 남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땅의 가치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 떨어졌다 이런 것을 가치 하락분 보상이라고 해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꿀팁이에요. 아, 예.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근데 이런 거를 참 이게 한 번에 알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그 당사자가 되면 진짜 이거 전문가를 만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네요. 뭐 사실. 상의를 충분히 해보시면 좋겠고 이런 뭐 제도들이 있다 이런 것 정도는 이제 아시고서 시작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예. 그 도로가 날 땅이 이미 도로예요. 그런 경우에는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예.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네. 현실적으로 도로로 쓰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네네. 현재 이용 상황이 도로다 그러면 주위 토지 가격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예, 낮죠. 예, 예, 예. 옆 땅에 비해서 한 33% 정도 수준으로 보상을 하니까. 그래서 현황이 도로라면 이 토지 소유자분들이 아니 옆 땅의 대지는 이제 100원인데 그럼 나도 100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법률에서 3분의 1 이내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와. 지금 이 시간이 고개가 이렇게 위아래로 갔다가 양옆으로 갔다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또, 그렇구나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토지가 수용되면 또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내가 원하지 않는 토지를 만약에 강제 수용을 당하면, 이 좀 세금을 낮춰준다든지 하는 혜택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 토지 수용을 할 때 이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있는데요. 현금으로 보상받으면 10% 감면이 되고 보상 채권을 받으면은 15% 감면되는데 만기가 3년 이상이면 30%, 5년 이상이면 40% 감면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 오늘은 토지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살펴봤는데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효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능 한파는 없다고 하는데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엔 날도 쌀쌀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따뜻한 외투, 우산, 수험표 잘 수험생들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